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36번부터 39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지문은 두 가지가 겹쳐 나오는 복합 지문인데요. 하나는 시고요. 하나는 고전 수필인 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가 나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이 갈래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시로서 서정 갈래가 되고요. 나는요 교술 갈래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할 때 감상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 머뭇거림의 정서는 행동과 행동의 멈춤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드러나며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소재, 시어뿐만 아니라 행의 배열 기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의 배열 기법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네요. 3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기억의 물과 니은의 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9번 보기를 참고해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은 문제에 힌트를 주네요. 설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한문 문체이다. 설은 직관적 통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유사점을 근거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과정일 수도 있다. 자, 이제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원래는 이 하니가 원래 여기로 붙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행간 걸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랬다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그림이 오히려 더 어떻게 왔다? 왈칵 쏟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립다는 말을 하려고 하니 그리움이 왈칵 치솟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형 가볼까요? 그냥 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망설이고 있죠? 내적 갈등. 그리고 망설임. 망설임인데 말설임이라고 했네요. 망설임 드러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니은으로 묶어보세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요 각각 한 행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한 행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3행으로 누림으로써 화자의 그리움과 미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각각 한 행으로 처리해도 될 것을 3행으로 느림으로 화자의 그리움과 미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래도 다시도 한번 요 부분에 나타나 있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미련이라는 거예요. 미련. 자, 그래서 1년에서는 이렇게 계속 내적 갈등과 망설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랬더니 3년 가보니까요, 저산에도 까마귀 세목한 치시고요,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별을 재촉하는 거잖아요. 서산에 해진다고, 갈 길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세목한 친 이 까마귀는 뭡니까?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렇게 넘어갔더니 이제 앞간물 기억을 얻고, 또 앞간물 나오네요. 뒷강물,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죠.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것은 앞강물, 뒷강물,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과 삶의 표상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진 시간과 삶의 표상을 나타내는 게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표상,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라, 촉박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끝납니까? 흘러도 연다라 흐릅디다려. 이거 흐릅디다 그려 준말이죠. 흐릅디다 그려, 이거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의 주제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죠. 주제는요, 이별의 순간에 느끼는 아쉬움과 망설임이 되겠습니다. 사실 김소월 시들의 대부분의 제목들처럼 사실은 이별의 정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옥설입니다. 설. 고전 수필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배워보도록 하죠. 해난치가 테라카에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할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맞고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 거냐면 집이 낡아서 고치는 거. 됐습니까? 이옥설, 이가 수리하다 이런 뜻이죠. 옥은 집, 설은 고전 수필,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었다라는 거예요.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게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점이 있었다. 이제 깨달음.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그 사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제 교훈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집이 낡아서 고치는 일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떤 깨달음?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다.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이제 뿐만 아니라 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사람의 몸에서 이제 또 정치로 더 확대됐어요. 뭐가? 집을 수리하는 거에서 이렇게 되겠죠.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사람의 몸으로 유추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로 유추했다? 정치까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정치로 이제 뭐 했어요? 확대를 시켰고 집이 낡아서 고치는 것에서 똑같이 뭡니까? 이것도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데 결국 주제는 뭐예요? 잘못은 즉시 바로 고쳐라, 뭐 이런 뜻이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용 정리 다 마쳤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36번 서정과 교술 관례의 특징 바로 풀 수 있겠죠? 가는 사실적 세계를, 나는 허구적 세계, 사실적 세계, C가 서정 갈래가 사실적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교술 관례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의 화자는 임의로 설정된 화자. 그렇지. 화자는 나가 작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설정된 자이며 나의 화자는 작가 자신, 글쓴이는 곧 나 자신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함축적 언어 바뀌었죠? 나와 달리 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나와 달리 가는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객관적 태도. 나와 달리 가는 대상과의 거리를 두어 객관적 태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 서정 관례는 C는 주관적이어야죠. 주관적. 세계를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가와 나는 모두 운율감 있는 언어로, 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답지로 넘어갑니다. 말을 할까와 그냥 갈까에 사용된 어미를 통하여 행동과 행동의 멈춤에 대한 내적 갈등 가능하죠. 말을 할까? 그냥 할까?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번 다시 어서의 부사는 화자가 떠남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보여준다. 떠남의 결단? 다시 어서. 이거 떠남의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죠. 떠남의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별을 뭐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까마귀 그리고 지는애 화자에게 가야 하는 상황을 환기시키는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 가능하죠. 의도적 행가를 통해 낭송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화자의 머뭇거림, 망설임 드러내는 거 맞죠? 머뭇거림. 1년은 짧은 시행을, 3, 4년은 보다 긴 시행을 배열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기억을 보니까요. 기억은 물, 니은은 비. 1번 기억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 동경 아니죠. 화자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물은 떠나라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니은 문제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 B가 문제 상황을 유발하죠. 집을 수리하게 만드는 원인이니까 2번이 정답.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아성찰. 니은은 기억과 달리 흐르는 동적 이미지. 흐르는 동적 이미지. 오히려 흐르는 것은 뭡니까? 기억이 오히려 흐르는 거죠.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 모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상징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39번 사실 깨달음 적용 못하는 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1번 가보죠. A는 행랑체를 수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드러나지요. 경험. B와 A는 사람과의 속성을 유사한 근거로 추론한다. B는 A와 사람과의 속성, 유사한 속성 유추하고 있죠. 가능하고요. 3번 B의 깨달음은 C에서 나라의 정치라는 영역으로 적용, 확대되고 있다. 가능하네요. A, B, C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차원으로 인식 확대 가능하죠.
5번이 틀렸는데 C에서 화자는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중앙 다시 강조. 이게 틀렸어. 다시가 언제 다시예요? 정치를 한 번만 이야기했는데요. 다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6번부터 39번까지 작품 해설과 문제풀이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고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